자, 3교시 시작할 건데요. 우리 학생들 의학 용어는 약간 낯설고 그러다 보니까 머릿속에 딱딱 정리가 안 되고 이러셔서 좀 힘드실 수도 있는데요. 조금 더 집중을 하셔가지고 이제 제가 오리엔테이션 할 때도 설명드렸다시피 의학 용어를 좀 1학년 때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 놓으시는 게 앞으로 이제 2학년, 3학년 아니면 1학년 2학기 때 공부하실 때 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드셔도 조금만 더 집중을 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어서 수술 용어 확인을 해 볼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카디아 카테터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카테터를 삽입을 하는 것을 카테터라이제이션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카디아, 심장에다가 카테터를 삽입을 하는 건데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혈액을 이제 샘플링 한다던가 표변을 채취를 한다던가 심장 안에 있는 압력을 측정을 한다던가 심장 이상 같은 거를 이제 검출을 해가지고 검사할 때 사용을 하는 건데요. 이 카테터라이제이션을 도관술 또는 도자술 이런 식으로 이제 예전 구한글 용어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팔이나 다리 또는 목의 정맥을 통해 가지고 심장에다가 카테터를 삽입을 해 가지고 이제 리거지를 해 가지고 이제 샘플링하는 이런 거라든지 압력을 측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카디오센테시스라고 해서 센테시스라는 전미사는요 천자, 그래서 이렇게 흡인하는 인스피레이션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센테시스, 천자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바이옵시라는 단어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이옵시에서 이제 샘플링을 빼가서 우리 바이옵시 하면은 그래서 조직 검사할 때도 이제 바이옵시라는 조직 검사라는 말도 있기는 한데요. 우리가 센테시스라고 해서 천자를 해서 체액을 이제 뽑아내 가지고 치료를 한다던가, 그러니까 압력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치료를 하는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체액을 흡인을 해서 진단 목적이라든지 이럴 때 이제 천자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센테시스 천자, 근데 카디오 센테시스 하니까 심장 천자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카테터를 이렇게 삽입을 하게 되는 거죠. 카테터를 삽입을 해가지고 심장에다가 집어 넣어가지고 내압을 측정을 한다던가 이상을 확인한다던가, 그 다음에 피버럴 대퇴 부위 쪽으로 해가지고 삽입을 하는 이런 경우도 이제 확인을 이제 하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카테터 삽입을 할때 경동맥을 사용을 하든 아니면은 이제 피모랄 대퇴 부위 쪽에 있는 정맥을 삽입을 하든 일단은 심장 쪽까지 카테터를 삽입을 해서 이제 검사를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카디악 카테터라이제이션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센테시스. 이제 천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도플러, 이제 초음파를 봐가면서 위치를 확인을 하면서 이렇게 삽입을 해가지고 체액을 뽑아내는 이런 것들을 이제 카디악 센테시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엔지오그라피라고 해가지고 엔지오는 혈관이라는 이제 접두사가 되겠죠. 그라피라고 해서 이 조영술 해서 조영제를, 그러니까 염료를, 조영제를 이제 혈중이나 심장의 심실에다가 주입을 하고 그 다음에 심장하고 가슴의 큰 혈관을 이제 엑스레이 촬영을 하는 것을 엔지오그래피라고 해서 혈관 조영술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염료를 넣다 보니까 모양이라든지 좁아진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딜라테이션 확장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쉽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도플러 앞에서도 잠깐 이제 그 센테시스 할 때 이제 보여드렸었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도플러 울트라 사운드 플로우메터라고 해가지고 도플러를 사용을 해가지고 그 초음파 흐름을 이제 확인을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도플러 심초음파계라고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초음파에서 도플러 효과를 이용을 해가지고 작은 입자들의 움직임을 분석을 해가지고 그 반사음의 진동수 차이를 이제 확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혈액 흐름 소리를 잡아내기 위해서 사용을 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아까 뭐 센테시스 할 때도 이제 그 혈액 흐름을 보면서 천자하기가 쉽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팔이나 목, 다리의 동맥과 정맥에 이제 그 혈관 폐색, 그래서 이제 뭐 그 죽상경화증이라든지 그 아세로스클레로시스라든지 블러드 클롯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혈전으로 막혀 있는 것들을 도플러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그 소리가 혈액 흐름의 소리가 이제 나타났는데 그런 이제 반사음의 진동수 차이를 분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쭉 검사를 하다가 이 부분이 막혔구나. 왜냐면 막혀 있으면 혈액 움직임이 없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임을 분석해서 검사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그냥 저희는 도플러를 사용을 했다라고는 하는데 풀 네임은 도플러 울트라 사운드 플로우메터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혈관 조영술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카테타를 이렇게 삽입을 해가지고 조영제를 집어 넣어가지고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할 수 있는 요런 이제 그 모양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 이제 여기에 이제 혈관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막힌 부분이 있는지 좁아진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카디오에서 자, 에코는 이제 초음파. 그래서 카디오그래피라고 해서 그냥 에코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심장 초음파 검사예요. 그래서 이제 그 흉버기라든지 식도 기관 내에 이제 더듬자로부터 초음파를 발생시켜 가지고 이제 그 심장의 모양이라든지 대혈관의 뭐 형태, 동태, 움직임, 모양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하는 진단법을 이제 그 에코 심장 초음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심장의 구조라든지 심장의 움직임을 기록을 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에코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카디악 스캔. 우리 이제 스캔한다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카디악을 스캔하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스케미아, 허혈증이 있거나 그 다음에 마이오카디악 인팍션, 그 심근경색이 있을 때 심장 수축 시 활동 감소를 보이는 이런 것들을 이제 검사하는 이런 방법을 이제 스캔해 가지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MRI, 우리 자기 공명 영상, 이제 MRI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CT, 뭐 그 다음에 이제 MRI, MRA 뭐 이런 이제 그 검사 방법이 있는데 우리 이제 그 엑스레이 그 이제 큰 통이 들어가 가지고 이제 방사선 검사의 일종이잖아요. 그래서 이 카디악 MRI 같은 경우는요, 수술하기 전에 이제 평가하기 위해서 아니면 이제 그 심장의 문제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검사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선천성 심장 질환이라든지 심장 쪽에 이제 뭐 캔서 튜머가 있는지 아니면 혈관에 이제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 공명 영상을 이제 확인하는 방법을 이제 MRI는 그 온몸에 다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카디악 MRI 같은 경우는 심장 쪽에 자기 공명 영상 검사를 하는 방법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벤트리큘러, 우리 벤트리큘러는 심실이었죠. 그래서 벤트리큘러그래피라고 해가지고 심실 조영술. 그래서
심실 쪽에다가 조영제를 주입한 후에 이제 심실에 대한 검사를 쭉 엑스레이를 촬영을 하는 것을 이제 벤트리큘로그라피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심장에 문제가 발생한 것들을 확인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에코, 초음파를 사용을 하느냐, 스캔을 하느냐, 기계를 이용해서 쭉 스캔을 하느냐, 아니면 MRI를 찍어서 확인을 하느냐, 아니면 조영제를 삽입을 한 후에 엑스레이를 쭉 촬영을 해가지고 그 확인을 하느냐. 그래서 이제 요 조영술 같은 경우도 이제 벤트리큘로라고 하면은 이제 심실 쪽에 조영제를 주입을 한 후에 이제 심실에 대한 검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인디케이션, 적용을 잘해야 되겠죠. 어떤 질병일 때는 어떤 검사를 하는 게 좋고, 또 그 검사를 통해서 어떤 수술을 하는 게 좋은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질병 진단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이제 그 의무 기록 같은 거 볼 때도요, 그 검사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수술 방법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인플레이션, 그 진단명을 내릴 때 어떤 검사에 의해서 진단명이 나왔는지 이런 것들도 조금 관심을 가지면서 보시면 의학 용어를 쉽게 조금 더 머릿속에다가 이제 기억이 오래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심전도 ECG 또는 EKG, 그래서 일렉트로카디오그래피라고 해가지고요. ECG. 네, ECG라는 단어보다는 좀 EKG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우리 그 전기 전도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심장은 정기적인 흥분, 동반결절에 의해 가지고 이제 그 전류가 쭉 흐르면서 그 흥분이 이제 파장이 되면서 그 심장 근육이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을 좀 보셨는데요. 이렇게 심전도를 통해 가지고도 심근의 활동을 검사하는 방법, 그래서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자, 심전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자세하게, 왜냐면 심전도는 거의 모든 환자한테 시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응급실에서도 EKG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뭐 각과, 모든 과에서도, 그리고 또 우리가 수술 같은 거 할 때도 심장 상태를 확인한 후에 그 수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수술 전 처치에서도 안 빠지는 게 이 ECG, EKG, 심전도 검사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SA에서 발생한, 그러니까 이제 동반결절에서 발생한 흥분파가 AV 노드를 거쳐가지고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막이라든지 프로키니 섬유를 이렇게 흥분시켜가지고 쭉 수축 위완 뭐 이런 것들인데요. 이 심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 있는 그 전기 전도를 다시 한번 조금 복습을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심전도 파에 의해 가지고 뭐 심실 흥분이 잘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완, 그 수축 이완 이런 것들을 이제 분리해서 조금 확인을 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임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아주 우리가 환자의 검사를 할 때 기본으로 들어가는 게 이 EKG다. 그래서 아리스미아, 뭐 부정맥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심장 근육에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또 흥분의 전도 지연.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이제 피파, QRS파, T파 이런 것들을 앞에서 배웠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흥분이 되는지, 아니면 회복 이완이 잘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피파, 심방이 흥분이 돼 가지고 심실로 이제 그 신호를 보내게 되는, 요때 이제 발생하는 피파고, QRS파 같은 경우는 심실이 흥분됐을 때, 그 다음에 T파 같은 경우는 심실이 회복됐을 때.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모양이 요 모양이 돼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요게 정상적인 모양이 되지 않았을 때 뭐 아리스미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규칙적으로 주기적인 파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불규칙적인 파동이 일어난다던가 아니면 뭐 그 피브레이션, 그래서 뭐 세동 같은 경우는 얘가 이제 뭐 요 QRS파가 조금 이제 그 잘 안 나타난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심장의 전도라든지 아니면 수축 유만 기능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이 EKG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해가지고요. 우리가 그 운동 부하 검사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대상자의 그 흥분 상태라든지 뭐 스트레스 증가할 때 나타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게 운동 부하 검사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운동 부하 검사 또는 자극 검사라는 단어를 써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밑에 exercise tolerance test라고 해가지고 운동 내성 검사라는 단어도 쓰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안정시에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스트레스를 엑서사이즈를 한 상태에서 하는 검사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운동선수들 보면 러닝머신에서 그렇게 걷게 하거나 뛰게 하면서 이렇게 그 어스 같은 거 연결을 해가지고 검사하는 방법을 우리 뭐 TV 같은 데서 좀 보셨을 건데요. 얘 같은 경우는 예, 신체적 운동, 스트레스에 대한 심장의 반응을 측정을 해요. 예,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이제 내성이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그 환자가 운동하는 동안에 EKG, 심장의 그 심전도라든지 블러드 프레셔, 혈압이라든지 레스피레이션, 호흡 등을 측정을 해가지고 그 스트레스 증가했을 때 EKG 변화 같은 경우는 질병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엔자이나 팩토리스 협심증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에 배웠죠. 협심증은 혈관의 이제 그 관성동맥이 좀 좁아진 상태잖아요. 좁아진 상태인데 그때 우리 기억하시나요? 평상시에는 증상이 없다가 이제 그 혈압이 증가하거나 그러니까 이제 심장에다가 혈액을 많이 보내야 되는 상황에서 증상이 나타나는 게 이 엔자이나 팩토리스 협심증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스트레스 증가했을 때의 EKG 변화를 통해 가지고 협심증이라든지 이스케미아, 허혈의 존재,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협심증 증상이 있는지 이스케미아 증상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런 중증도 어느 정도까지 이제 그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고 또 어떤 선을 넘었을 때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 게 이 스트레스 테스트 또는 이제 운동 부하 검사, 자극 검사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홀터 모니터링이라고 해가지고요. 얘는 24시간 부착을 해가지고 이제 그 변화를 기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홀터 모니터링 같은 경우는요. 여기 보시면 부정맥 진단을 하기 위해서 심전도기를 몸에다가 24시간 부착을 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맥 같은 경우는 아리스미아 같은 경우는 또 어떤 때는 그냥 정상적인 주기적인 파동을 갖고 있다가 또 어떨 때는 이제 빨리 뛰다가 어떤 때는 안 뛰다가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순간 검사를 하면 아리스미아 진단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거든요. 그래서 24시간 동안 쭉 부착을 해가지고 어느 순간에 비정상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모니터링 하는 것을 홀터 모니터링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디피빌레이터라고 해가지고 카디오 버전으로 해서 잠깐만요. 네. 자,
자, 여기 보시면 fibrillation이 세동이었잖아요. 세동인데 D, 뭔 말을 이제 없앤다라는 이제 그 단어를 사용을 해가지고 그 defibrillator라고 해서 우리 학생들 뭐 이렇게 그 카디악 어레스트 왔을 때 아니면 이제 그 세동이 발생을 했을 때 이것을 회복시키는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카디오 버전, 그래서 심장 재세동, 그래서 디피빌레이터 하면은 재세동기. 그래서 우리 학생들 이렇게 그 뭐 관공서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길거리에서 보면 AED라고 해가지고 디피빌레이터를 이제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CPR 그 심폐소생술 하면서 이렇게 재세동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심장 박동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는 이런 이제 기계를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심장 재세동 또는 우리 세동 잔떨림이었잖아요. fibrillation. 그래서 심장 잔떨림을 제거, D, 없애겠다. 우리 커피 같은 경우도 카페인이 들어있는데 카페인을 거의 98% 제거한 커피를 디카페인 커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없앤다 라는 그 접두사로 앞에다가 D를 붙이게 돼요. 그리고 심장 율동이 부정확했던 것들을 정상적으로 전환시킨다라고 해서 심장 율동 전환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아트리알 디피빌레이션, 그러니까 피블리레이션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QRS파가 안 나타나고 그러면은 얘가 이제 그 카디오 버전을 사용을 하게 되면 정상적인 PQRS T파가 이렇게 정상적인 그 모양으로 만들어 놓는 요런 이제 그 방법을 defibrillation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드를 해가지고 확인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 학생들 그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요거 차지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처음에 아이들 같은 경우는 100주를 차지를 해서 아니면 이제 어른들 같은 경우는 200주를 차지를 해가지고 충전이 되면 숏 하게 되는 요것을 이제 보셨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심폐소생술이라고 해서 CPR이라는 그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CPR은 카디오, 심장, 펄머너리, 폐를 리서시테이션, 그래서 다시 소생시킨다. 리서시테이션. 그래서 카디악 심장하고 폐가 멈췄을 때 다시 살리는 이런 그 소생술을 이제 CPR이라고 하죠. 그래서 CPR 같은 경우는 이제 과정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가슴 압박하고, 그 다음에 그 기도 유지하고, 인공호흡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디피브레이터 이제 필요하면 사용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심장을 일단은 정상적인 상태로 이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2차적으로 뭐 약물을 사용을 하거나, 심전도를 이제 확인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게이지, 뭐 이렇게, 심장 상태라든지 호흡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게이지를 통해서 계측을 하고 예후를 판정을 한다. 그래서 뭐 CPR을 계속 했는데도 안 됐다. 그러면 이제 익스파이어 사망 선언을 해야 된다던가 뭐 돌아왔다. 그러면 조금 더 어느 정도 확인을 해야 된다. 좀 더 집중해서 관찰을 해야 된다. 이런 예후 판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포더미아라고 해서 저체온요법을 사용을 한다던가. 그래서 우리 심장 수술 같은 거 할 때도요, 조금 그 수술실의 온도라든지 대상자의 체온을 조금 낮춘 상태에서 이렇게 심장 수술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좀 심장을 위해서 하이포더미아를 사용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인텐시브 케어 ICU에 이제 그래서 인텐시브 케어 유니트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집중 치료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몸에 중요하지 않은 기관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아있다, 죽었다를 판단하는 것은 심장사죠.
심장이 완전히 멎었을 때 이제 사망을 진단을 하기 때문에 이 심장에 관계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중요하고, 또 우리 학생들 이제 그 심혈관계를 배우기는 했지만 이제 뭐 접두사가 어떤 게 들어가고 전미사가 어떤 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다음 주부터 호흡기계라든지 계속 이어서 배울 건데요. 전미사 접두사만 정확하게 조금 기억을 해 놓으면 어근이 지금 우리가 배운 거는 심장에 해당하는 어근을 배웠잖아요. 그럼 다음 시간은 호흡에 해당하는 어근, 그 다음에 소화기계 배울 때는 소화기계에 해당하는 어근, 이런 것들만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익히시면 어렵지 않게 또 배우실 수가 있는데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심폐소생술, 그래서 대상자의 반응을 확인을 할 때 이때는 너무 많이 흔들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면서 이제 대상자의 반응을 확인을 하고, 반응이 없다 그러면은 빨리 119에 신고를 해야 되겠죠. 자, 119에 신고할 때도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부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슴 아파, 호흡 확인, 기도 확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마지막에 이제 회복 자세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풀이, 그래서 심장 혈관에 관계된 문제풀이를 할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1번 심장 박동이 정지해서 혈액을 방출할 수 없는, 자, 심장 박동이 정지했대요. 그럼 뭐죠? 네, 카디악 어레스트, 심정지가 온 거죠. 심장이 정지했다. 그래서 혈액을 방출할 수 없다. 자, 카디악 어레스트. 자, 그 다음에 2번 좌심방과 우심방 사이의 중격, septum의 결손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우리 좌심방과 우심방 사이에 중격, septum, 칸막이가 있다라고 했었죠. 자, 거기에서 결손이 발생했을 때는, 자, 아트리얼, 그 심방, septal, septum의 디펙트, 결손이 왔다라고 해서 아트리얼 septal defect라는 단어를 썼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만 잘 읽어도 정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심방, 그 다음에 중격, 결손, 이것을 그냥 이어서 쓰시면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3번 관상동맥의 부분적인 폐쇄나 심장이 많이 활동할 때 증세가 나타나는 거. 예, 우리 앞에서도 또 반복해서 봤던 내용이죠. 자, 보시면 엔자이나 팩토리스라고 해서 협심증. 협심증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는 증상이 없다가 이제 심장이 많이 활동하게 되면, 그래서 심장에 혈액 공급이 많아야 되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았을 때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협심증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스트레스 테스트, 그래서 이제 그 운동 부하 검사를 통해서 협심증을 진단을 내리기도 했었죠. 그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심장의 내면을 싸고 있는 심내막의 염증, 그래서 내막 염증이라는 그 접두사와 전미사만 알면 또 문제를 푸실 수가 있겠죠. 자, 정답은 엔도카다이티스, 그래서 엔도 안쪽에 아이티스 염증, 이렇게 해서 심장 내면을 싸고 있는, 내면 안쪽을 싸고 있는 심내막의 염증은 엔도카다이티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심근의 허혈성 변화를 가져오는 병. 우리 이제 허혈성 이스케믹 기억나시죠? 네. 자, 정답을 보시면, 네, 이스케믹 허혈성, 그 다음에 heart disease 심장병. 그래서 허혈성 심장병은 ischemic heart disease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을 해서 말씀드리지만 의학용어는요, 그냥 어근,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제에서 심근이라는 거, 그러니까 심장이라는 거, 허혈성이라는 거, 병이라는 거, 이거를 잘 캐치를 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심장이 혈액을 말초로 보내는 펌프와 같은 기능이
상실이 된 상태. 그래서 심장은 그 근육기관인데 순환기계의 가장 중요한 근육기관이다. 왜? 펌핑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펌프와 같은 기능이 상실됐대요. 자, 볼까요? 네. 그래서 말초로 보내는 펌프와 같은 기능이 상실이 되면은 이제 그 컨제스티브, 정맥에 혈액이 그 정체되어 있는 컨제스티브 하트 페일러가 발생이 된다. 그래서 컨제스티브는 우렬성, 그러니까 정맥에 혈액이 고여 있는 컨제스티브, 그 다음에 그 기능이 상실된 부전이라는 게 제 기능을 못하는 거를 부전이라고 하는데, 요때 단어는 failure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우렬성 심부전은 congestive heart failure라는 단어보다는 CHF라고 해가지고 그 약어를 많이 사용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부정맥 진단을 위해서 심전도기를 몸에 일정 시간, 그래서 24시간 부착하는 검사가 있다라고 했었죠. 바로 앞에서 배웠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네. 홀터 모니터링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아리스미아 진단을 위해서 24시간 부착을 해서 이렇게 부정맥, 그러니까 부정확하게 맥박이 뛸 때가 언제인지 확인하는 검사 방법을 홀터 모니터링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8번. 다른 사람의 심장을 환자에게 이식하는 외과 수술. 네, 이식 수술 뭐라고 했었죠? 네, heart 트랜스플란테이션이라고 해서 트랜스플란테이션이 이식한다. 그래서 이제 뭐 그 심장에서 후벽만 남겨놓고 다른 사람의 심장을 해가지고 이제 뭐 대동맥, 폐동맥, 그 다음에 심방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문합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이런 수술을 이제 확인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9번. 심실 사이의 사이막, 그 중격에 작은 구멍이 있는 선천성 심장 질환은 또 무엇이라고 하느냐? 네. 자, VSD라고 해서 심실, 벤트리큘라, 중격, septal, 그 다음에 이제 그 구멍이 있어서 제 기능을 못하는 이제 결손, defect라는 단어를 써서 우리 이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배웠던 거죠. 그래서 심식 중격 결손 같은 경우는 이제 선천적인 심장 질환에서 이제 많이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질병이라고 우리 지난번에 배웠어요. 그래서 VSD, Ventricular Septal Defect라는 단어를 쓴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심혈관 및 조혈계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시간 나는 대로 계속 반복 복습을 조금 해 주시고요. 이제 시작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시작할 때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제대로 배워놓으면 이제 호흡기계, 소화기계, 비뇨기계 쭉 이어서 할 때 좀 우리 학생들 어렵지 않게 공부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